비트코인은 강력한 폭포수처럼 금융 환경을 흐리며 기존 화폐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기존에 흐르던 금융의 시스템의 흐름이 비트코인으로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거대한 폭포수가 되어 새로운 강이 탄생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금융이 탄생하고 있죠. 전 세계가 암호화폐가 혁신 기술임을 인정하고 있고 2024년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들이 정말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창립자인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파이의 오픈 메인넷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KYC 인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저는 파이가 더 이런 점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대중들이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파이코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KYC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죠. 파이를 포기하고 파이의 채굴을 잊은 사람도 있겠지만 끝까지 파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온 사람들을 위해서 파이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칼릭스 박사는 최근 성명에서 우리는 오픈 메인넷 이전에 KYC 인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수많은 파이 유저 여러분들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KYC 인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파이의 오픈 메인넷 출시가 임박한 만큼 파이가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의 산업이 정말 급성장하면서 암호화폐가 금융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는 자산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파이가 오픈 메인넷 출시를 하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동안 우리들이 기다려온 노력들이 이제는 빛을 볼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파이가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게 될지 참 기대해 보고요. 블랙록이 대대적으로 비트코인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블랙록이 추후 비트코인의 공급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월가의 세력들이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월가의 세력들의 ETF 출시가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안 좋은 건지 이런 대립적인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록이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후 약 비트코인을 11,500개를 보유한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구매 시기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 샀냐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이것이요. 결국 이것은 블랙록은 그동안 꾸준히 비트코인을 축적해 왔다는 것을 우리들이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겉으로는 암호화폐를 비판하고 그 난리를 쳤지만 그들은 그 순간에도 암호화폐를 계속 모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추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비트코인 ETF 출시 전에는 아주 몰래 비트코인을 모아왔지만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량을 보유하면서 비트코인이 곧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다. 우리가 매수한다. 블랙록을 믿어라. 이렇게 대놓고 비트코인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죠. 블룸버그 ETF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는 언제가 될지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지배하게 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곧 블랙록이 될 것이라는 거죠. 아크의 캐시우드 역시 지금은 11개의 ETF 상장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곧 3, 4개의 상장사들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그리고 아크 정도겠죠. 월가의 세력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홍콩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ETF까지 준비하고 있죠. 현재 8개에서 10개의 운용사들이 금융 당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시키면서 아주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ETF 출시 전에 이런 발표를 했다면 뭐 이 정도까지 비판받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ETF 출시 후에 바로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럽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ETF를 금지시키면서 수혜를 보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거래소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ETF를 거래할 수가 없고 거래소를 통해서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거래소와 금융 당국이 무슨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뭐 의심해 볼 만은 하고요. ETF 호재로 인해서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수수료로 엄청난 금액을 거래소가 벌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금지를 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결과 44%의 사람들이 일단 맞고 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금지를 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그들은 비트코인 ETF 구조를 잘 모르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은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되어 있는데 코인은 과세를 해야 하니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이다. 해외 비트코인 ETF 상품이니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 국내 실정에 맞게 제도화하자. 우리 정부는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1도 없다. 그리고 밥그릇 때문이다. 자금 이탈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현행법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여태까지 암호화폐 선물 ETF는 잘 돌아갔는데 이제 와서 막는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무능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이 저는 대부분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ETF가 출시되자마자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ETF를 금지시킨 뭐 진정한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월가의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금융의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비트코인의 중앙화를 시키고 있죠.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우리들이 수익을 100%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었죠.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 1년 전 이때에서 전부 다 매수를 하고 1년 후 매도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는 항상 거대한 불장이 형성되었죠. 작년에 매수하고 올해는 보유하고 그리고 2025년에는 슬금슬금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고 2026년에는 모두 매도를 한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CME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쪽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이 역대급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은 7주 동안 0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CME 거래소는 특히나 미국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소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기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월가의 거대한 세력들이 ETF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타임스퀘어, 나스닥 광고판에 대놓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광고하고 있고 그러면서 곧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이 100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법정화폐? 아니면 금? 부동산? 비트코인? 지금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2004년에 금 ETF가 출시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금은 아주 긴 횡보 끝에 ETF가 출시되고 나서 엄청난 이런 폭등을 보여줬죠. 자, 여기서 금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금은 ETF 출시 후에 더 많은 금을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의 공급량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4월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해서 공급이 반으로 줄어버리게 되죠.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뻔합니다. 앞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나올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단기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들이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당장 뭐 한 달 뒤, 몇 달 뒤에 이런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올해 불장 사이클에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장기 종목은 그대로 두시고 단기적으로 알트코인 폭등 랠리로 조금 더 큰 수익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ETF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제 투심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강세가 나오면 여러분들 알트코인들까지 덩달아 따라 오르게 된다는 것을 다들 아시게 되겠죠. 암호화폐 시장은요, 한 가지 종목에 몰빵하기보다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옮기시는 게 앞으로 불장 사이클에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정보방에서 정말 제대로 된 트레이딩 정보, 실전 투자에 대한 투자 전략을 디테일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초보분들에게는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에도 초대 링크를 이렇게 걸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좀 되시라고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컴파운드 코인 3개를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에어드랍 물량이 다 소진될 때까지 모든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최대 뭐 100만 원까지 상승했던 코인이죠. 현재 개당 8만 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그냥 잊으시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시기만 해도요. 뭐 한 10배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거의 모든 코인들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정말 우리들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